자, 그러면 이제 미러는 얼마만큼 안정할까? 자, 미러 레이쇼를 통해서 우리가 컨파인먼트를 잘할 수 있다, 트래핑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정성, 미러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플루트 인스테빌리티인데요. 얘도 레일리 테일러 인스테빌리티 중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자, 플루트 인스테빌리티 다음과 같은 형태였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플라즈마에게 단면의 모습인데 플라즈마 단면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미러는 자기장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맥시멈, 미니멈 값이 있고 자기장이 맥시멈 값이 있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단면을 잘라봤을 때 플라즈마의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퍼터베이션이 생기는데 이 퍼터베이션이 그로잉하는 경우가 바로 플루트 인스테빌리티입니다. 그건 왜 플루트라고 합니까? 살펴보시면 자,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여러분이 뭐 신전 같은 건축물을 보시면 기둥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이런 형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죠. 뭐 대리석 같은 걸 이런 형태로 깎아놓은 형태. 도리기 양식, 뭐 이오닉 양식, 그리고 고린디안 양식인데요. 보시면 다 기둥을 단면을 잘라보면 이런 비슷한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즈마의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플루트 인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플루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는 플루트이 아니라 이런 기둥을 우리가 플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자기장의 커버처가 컨벡스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플라즈마가 이렇게 생겼는데 단면이에요. 자, 미러가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플라즈마가 여기 있어요. 플라즈마 단면입니다. 자, 미러가 이렇게 단면이고요. 자기장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돌려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죠. 자, 미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돌려보면 이렇게 생긴 모습. 바로 그걸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자, 플라즈마를 봐서 근데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컨벡스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플라즈마를 바라봤을 때 플라즈마가 얘를 바라보면 오목 렌즈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장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걸 컨벡스 형태, 컨벡스 커버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길지 한번 파티클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어지무살 방향으로 커버처 드리프트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과 같이 브랜든 B나 커버처 드리프트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살펴보시면 이제 플라즈마 이렇게 생겼는데 퍼터베이션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커버처 드리프트는 R 크로스 B0였어요. R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커버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B0는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기장에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R 크로스 B0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아이언은 드리프트가 생기고 Q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Q가 이게 절대값이 아니죠. 그러면 아이언과 일렉트론이 서로 반대 방향이 돼요.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플라즈마가 이렇게 원형일 때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퍼터베이션이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할게요. 자, 항상 이런 원래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퍼터베이션이 이런 식으로 웨이브 형태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플로트 형태로. 자, 그중에 퍼터베이션 하나만 생각하겠습니다. 퍼터베이션이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생겼어요. 이 퍼터브드 된 형태에서 아이언과 일렉트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드리프트 방향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이쪽으로 아이언이 쌓이게 됩니다. 자, 아이언이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서로 여기 쌓이게 돼요. 그죠? 퍼터베이션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지 세퍼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자기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지금 걸려있죠. 이 크로스 B 드리프트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바로 위쪽 방향이 됩니다. 자, 이게 이 크로스 B 드리프트 방향이 쓰여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크로스 B 드리프트 방향이 바로 위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퍼터베이션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한번 퍼터가 생기면 얘는 계속 늘어나 버린다. 반대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퍼터베이션 해보시면 이건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퍼터베이션이 생기는데 이 퍼터베이션이 그로잉할 경우는 인스테빌리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미러에서는 자기장의 수직입 방향으로 이렇게 퍼터베이션이 생기면 이 퍼터베이션이 그로잉한다. 이걸 바로 플루트 인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장이 이렇게 플라즈마를 향해서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컨벡스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장이 아까 이런 방향이었는데 반대로 플라즈마를 향해서 자기장이 이런 형태로 볼록 렌즈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면 커런트 캐링 바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장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 내부에서 자기장이 가장 작게 되고요. 실제로 자기장 구조를 보면 자기장이 이 안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 마그네틱 오일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로 따져보면 구슬이 우리 그런 거 살펴봤죠. 이렇게 웨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구슬이 안에 갇혀 있는 경우, 그럼 퍼터벤조도 구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웨일 안에 가둬지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장을 외부에서 따로 만들어줘서 플라즈마를 향해서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만들어주게 될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미니멈이 돼서 미니멈 B 컨피그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플라즈마가 안정하게 됩니다. 자, 플루토 인스테빌리티로부터 안정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만든다는 거였어요. 플라즈마 여기 있는데 코일 커런트를 이렇게 나오는 방향, 자 여기는 못을 박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 하게 되면 커런트가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플라즈마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두 개 이렇게 벽돌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다음과 같이 다리를 놨다고 할게요. 그럼 코끼리가 이 위에 있어요. 코끼리 관점에서는 지금 볼록 렌즈 형태죠. 이렇게. 자, 코끼리 형태에서는 플라즈마를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코끼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자 형태다. 그러면 사람이 서 있을 정도로 코끼리는 안 돼요. 무너져 버려요. 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다리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닭이 한 마리 서 있는데 닭이 서 있어도 이게 무너집니다. 사람은 당연히 무너지고 코끼리는 당연히 무너지고요. 이런 건 불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플라즈마를 관점으로 했을 때 이게 이런 형태, 오모렌즈 형태가 되면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여기 모습 멋지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뭐 현수교나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플라즈마였는데요. 코끼리 형태를 보시면 코끼리가 이 위에 서 있는 거와 동일해요. 지금 이런 형태죠. 그래서 안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장 구조가 반대로 이런 형태로 돼버리면 닭과 같이 이런 형태가 되면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는 커버처, 자기장의 커버처를 살펴보게 되면 이 플라즈마가 안정할지 불안정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러는 이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으로 퍼터벤 생기면 불안정해진다 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다음과 같은 자기 구조를, 커버처 구조를 만들어줘서 안정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로 미러에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그냥 여기 이 가운데 미러가 원래 이렇게 있었죠. 자, 보면 이게 없었어요. 이 네 개의 막대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 구조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막대기 4개를 여기다 붙여놔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단면을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이런 형태인데 이걸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보도록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과 동일합니다. 자, 보시면. 자, 4개의 막대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4개의 막대기.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장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안에서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바를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우리가 아이오페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오페.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실제로 마그네틱 필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아까 웰 구조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G축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G축을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플라즈마가 들어있으면 플라즈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가운데 가둬주겠다. 마그네틱 웰이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이오페 피처드 트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이오페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라즈마를 여기 그냥 바 4개를 둠으로써 플라즈마를 더 안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미러 플라즈마를. 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변형을 시키면 보시면 이게 플라즈마가 여기 있고요. 미러인데 이런 코일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놔요. 2개 코일이 이렇게 있네요. 이 경우도 살펴보면 내부에서 커버처가 좋게 만들어집니다. B필드는 이렇게 납작하게 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눌린 형태가 되죠. 자, 하지만 여기서는 미니멈 B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코일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양 코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한국말로 하면 음양입니다. 음양을 이제 뭐 중국식으로 해서 발음하게 되면 인양이 돼서 인양 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과 양과 음이 이렇게 있다. 2개의 코일이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코일을 우리가
인양 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도 미러가 안정하게 된다. 자, 아까 같은 이런 인양 코일인데 이걸 또 하나의 코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또 납작해지고 이쪽은 이렇게 납작해지는데요. 꼭 마치 베이스볼 같이 생겼어요. 그죠? 야구공의 이런 모습. 야구공에서 이렇게 이런 이제 실로 꿰매서 무늬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 그래서 이걸 베이스볼 코일이라고 합니다. 인양 코일은 코일이 두 개인데 이걸 하나로 만든 건 베이스볼 코일. 실제로 베이스볼 코일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면 플라즈마가 안정하게 된다. 미러 플라즈마에서 자기 커버처를 좋게 만들어준다. 컨케이브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죠. 감마 10 탄덴 미러라는 장치. 자, 쭈꾸바 대학에 있죠. 일본의 쭈꾸바 대학에 있었던 장치인데요.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실제 모습은 다음과 같고 이걸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27.1m 짜리고요. 자, 이가 기본적으로 센트럴 셀, 플라즈마가 주로 많이 가둬지는 영역이 되고요. 이 양 끝단을 보시게 되면 양코셀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양코셀. 여기 보시면 방금 많이 봤던 베이스볼 코일이 이렇게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베이스볼 코일들이 여기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자, MHD 스테빌라이징. 아까 말씀드린 플루트 인스테빌리티를 잡아줄 수 있게끔 자기장이 이제 커버처가 안 좋아지는 영역에 다음 같은 베이스볼 코일을 두게 되고요. 양쪽 끝은 이제 플러그 됩니다. 포텐셜이 이제 베리어가 생기게 되고요. 또는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히팅과 같은 가열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아이온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프리퀀시 히팅 ISRF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 그래서 이쪽을 베이스볼 코일인데를 앙코셀 4.76m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실제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러에서 플라즈마를 안정해주기 위해서 커버처가 안 좋은 영역에 다음과 같이 베이스볼 코일을 설치를 한다. 그래서 안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도 실제로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눌린 형태가 된다. 마그네틱 구조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여기 플라즈마 가운데 여기가 센트럴 셀이고요. 베이스볼 코일 이런 데서는 보시면 이렇게 플라즈마들이 이렇게 눌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형태들이. 그리고 양쪽 끝에서는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자, 이런 구조가. 자, 이 안에서 트래핑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안정한 구조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패싱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이 미러 장치의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불안정성이 존재해요. 실은 플로트 인스테빌리티가 가장 이제 심각한 불안정성이겠지만 다른 불안정성도 존재합니다. 자, 벨로시티 스페이스에서 생기는 인스테빌리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로스콘이에요. 입자들이 어떤 벨로시티, 자, 이 방에 있는 분자들도 마찬가지죠. 기체 분자들 서로 막 충돌을 하면서 충돌이 없다면 그냥 하나의 벨로시티를 가지고 성분을 가지고 쭉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충돌하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벨로시티 성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러 내에서도 이런 충돌들이 일어날 텐데요. 자, 이게 벨로시티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벨로시티 컴포넌트 다 가질 수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미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멍이 존재해요. 이 로스콘. 입자들이 어떤 벨로시티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벨로시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상할 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벨로시티가 이렇게 벨로시티가 여기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충돌을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세타가 줄어들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래핑이 되어 있다가 얘가 충돌을 해서 로스콘으로 벨로시티 벡터가 바뀌게 되면 얘는 나가버리게 돼요. 패싱이 돼요. 일종의 구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충돌을 해서 항상 여기는 비어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밸런스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균일해야 되는데 일종의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입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non-Maxwellian velocity distribution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입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로스콘 안에 들어간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V 파라렐이 V 퍼보다 성분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velocity space instabili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제 밸런스 스페이스 상에서 여기 입자들이 별로 없고 여기는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라져버리니까 들어오면 계속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려고 계속 입자들 여기 집어넣게 됩니다. 이게 디퓨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밸런스 스페이스 상에서. 그러면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밸런스 스페이스 인스테빌리티인데 다행히도 이거는 플라즈마 컨파인먼트에 그다지 크게 뭐 해를 끼치는 않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밸런스 스페이스 인스테빌리티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러의 컨파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러의 특성, 이제 뭐 인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컨파인먼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컬리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로스콘이 없다면 이 입자는 항상 트래핑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트래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콜리전이 가장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잘 트래핑 되던 애들이 충돌하게 되면 밸런스 스페이스에서 로스콘을 이동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니까 컴파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로스콘, 콜리전에 의한 로스콘 이동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콜리전에 의해서 컨파인먼트 리전에 있던 애들이 로스콘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거 랜덤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일렉트론과 아이온을 생각해 보시면 일렉트론은 매스가 더 작아요. 얘는 더 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매스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빨리 디퓨전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일렉트론이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일렉트론이 먼저 빠져나가 버려요. 충돌 막 해서 로스콘으로 가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러 장치에는 아이온이 많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럼 내부는 포지티브, 바깥은 네거티브. 그래서 포지티브 포텐셜이 내부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정자를 또 잡아당기려고도 하겠죠. 자, 우리가 플라즈마 리뷰할 때 N바이폴라 디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N비폴라 디퓨전에서는 아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전자가 나가게 되지만 나중에는 전자가 나가면서 이온만 남게 되고 포텐셜이 생기고 그러면 전자 너 나가지 마 하면서 이온이 따라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온이 이제 결국 컨파인먼트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N바이폴라 디퓨전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방 안에 이 코끼리하고 생쥐를 같이 넣어놨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우리 이온같이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매스가 커요. 그 다음에 생쥐는 매스가 작으니까 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방 안이 있다고 했죠. 방이에요. 근데 문이 있습니다. 두 개가 큰 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로스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 안에서 얘네가 랜덤 모션을 한다고 할게요. 충돌을 서로 하고 잘 가둬져 있다가 충돌을 꽝 하게 되면 이제 이로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자, 문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빠른 생쥐가 먼저 나가겠죠. 일렉트론들이 밖으로 막 나갑니다. 그런데 일렉트론과 아이온과는 서로 어떤 고무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용수철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나가게 되면 아이온이랑 연결돼 가지고 아이온을 나중에 잡아당기게 돼요. 실은 이제 뭐 매스 이 경우랑 정확히 일치하진 않죠. 왜냐면 생쥐가 매스가 작기 때문에 항상 생쥐가 끌려버리게 되겠죠. 코끼리가 크고 매스가 크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전자가 나가면서 코끼리가 끌려서 나간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원래는 이제 같이 있었지만 전자들이 먼저 생쥐가 밖으로 나가면서 코끼리만 남게 돼서 내부에는 플러스 차지가 형성됐다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제 생쥐가 잡아당기게 돼서 코끼리도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컨파인먼트 타임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자, 항상 n 타우 t에서 이 타우가 중요했죠.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이온과 아이온 간의 컬리전 타임이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로그 B 미니멈분의 B 맥시멈. 자, 기억하시죠? B 미니멈분의 B 맥시멈은 미러 레이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미러 레이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트래핑의 프랙션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얼마만큼 트래핑 잘 되느냐는 미러 레이셔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컨파인먼트 타임에도 다음과 같이 B 미니멈분의 B 맥시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타우 아이온 컬리전 타임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그럼 NI의 시그마 V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아이온 템퍼레처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QI의 4승, 그 다음에 AI의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어떤 컨스턴트가 곱해지고요. NI, 아이온의 밀도가 되겠죠. 아이온의 넘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I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아이온의 온도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로그 B 미니멈분의 B 맥시멈. 이게 이제 차지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뭐 듀트륨을 사용할 것이냐, 트리튬을 사용할 것이냐, 또는 임퓨리티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값이 달라지게 되죠.
자, 임퓨리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1보다 커지겠고 하이드로전 같은 경우는 이제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종류의 아이온을 쓰느냐, 임퓨리티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아이온의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미러 레이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러 컴파일먼트 타임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이제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자기장 크기,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값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는 아이온의 밀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버리면 컴파일먼트 타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더 안 좋겠다. 왜냐? 밀도가 크면 충돌을 더 많이 하겠죠. 충돌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이 로스콘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미러의 컴파일먼트 타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을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마그네틱 미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러의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인 매그네틱 모멘트를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엔리코 페르미가 이걸 제시한 것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뮤가 인베리언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트래핑 컨디션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세타보다 밸런스 스페이스 상에서 세타보다 작으면 줄어 나가게 된다. 트래핑 되지 못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파라렐 방향으로 움직이는 벨로시티가 퍼펜디큘러 벨로시티보다 아주 많이 커지게 되면 나가버린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러 레이시오다. B 미니멈분의 B 맥시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러에서 또한 불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플루트 인스테빌리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플루트 인스테빌리티는 자기장 구조가 플라즈마를 향해서 이런 오목 렌즈 형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진다 말씀드렸고, 이런 볼록 렌즈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오페바라든지 또는 인양 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이스볼 코일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밸런스드 스페이스 인스테빌리티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미러의 컴파일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미러의 컴파일먼트는 아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역시 미러 레이시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미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부터는 클로즈드 매그네틱 컴파일먼트 시스템, 이제 끝이 열려있지 않고 토로스 형태로 생기는 끝이 닫힌 구조의 자기장 가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본격적으로 토카마카 스텔라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